따라서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면역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왔을 때 회복하고 생존할 확률도 높아지고 외부에 감염될 확률도 낮아지고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육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몸짱, 프로필,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쉽죠. 누구한테 나의 발달된 근육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건강 문제에 있어서 근육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중요도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에서 근육이 하는 역할,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근골격계라고 하죠. 우리 골격을 유지하는, 제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근육의 역할이 없으면 앉아 있을 수도 없죠. 누워 있어야만 하고 중력에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지지해 주는 역할, 우리 몸의 골격을 지지해 주는 자세를 유지하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어떤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유지를 할 때 정중동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근육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후 좌우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쪽에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 근육이 약하면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등 근육이 약하면 뒤로, 이쪽이 약하면 왼쪽, 이쪽이 약하면 오른쪽으로 네 방향에서 모두 이제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르게 앉아 있는 것이 가능하죠. 양쪽 전후 좌우에서 균형을 딱 잡는 미세한 움직임이죠. 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로 당겨주고, 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로 당겨주는. 자세는 가만히 있지만 그 안에서 근육은 계속 움직이는 거죠. 정중동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있지만 이 안에서 근육이 미세하게 계속 균형을 이루고 있죠. 첫 번째, 골격을 유지한다. 자세를 유지하게 해준다.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가능하게 하죠. 근육이 이쪽으로 당길 때는 이 앞쪽에 있는 근이 이제 주동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주동근, 반대쪽에 뭐예요? 기랑근. 이 두 개가 관절을 앞뒤로 움직이고, 뒤로 갈 때는 뒤에 있는 근육이 주동근, 앞에 있는 근육이 길한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짝이에요. 짝. 앞뒤로 그 어떤 관절의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근육들이 주동근과 길한근이 되면서 이렇게 푹 갑자기 꺼지지도 않게 이렇게 주동근과 길한근이 속도도 유지해주고 관절을 움직이게 해주는 게 이제 근육의 역할이죠. 여기까지는 모두 다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 나머지 이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만 한 26세까지 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키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근골격이 계속 성장을 해요. 근육량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60년, 50년 가까운, 50년, 60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매년 몇 %씩 근육이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장 마치면 바로 노화인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26세까지 막 자라다가 80몇 세, 90세까지 이렇게 가파르지 않은 기울기라도 어떻게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노화예요. 노화. 성장을 마치면 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이제 노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 노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 근감소가 있습니다. 근감소. 근육이 감소하는 거죠. 예전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는데요. 수년 전부터 근감소증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의 감소도 이제 질병이다. 비만도 질병으로 보지 않다가 질병으로 지정해 놓고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근감소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근육량을 늘려주는 치료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병, 근무력증이나 르 게릭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런 근육병이 치료가 완치라는 개념이 어려워요. 그 속도를 늦추거나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근감소증의 치료는 우리 개인의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늘려줄 수 있는 치료가 없기 때문에 근감소를 막거나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육을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최소한, 아니면 근육을 늘려주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근육량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목욕탕에 가서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엉덩이 허벅지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처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 그게 다 예전에 살이었는데 빠졌던 게 아니라 그 안에 근육이 꽉 찼었던 거죠. 그랬다가 그 근육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서 70대, 80대가 되면 그 꽉 찼던 부위에 공간이 비니까 그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해서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운동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요, 우리 조기축구 대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팀 구성을 연령으로 제한합니다. 물론 선수 출신의 숫자도 제한을 두긴 합니다만은 조 편성 자체가 연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모든 생활체육이 이런 방식으로 팀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각종 구기 종목도, 프로 골프 대회도 일반 선수 투어하고 그 챔피언 투어라고 해서 나이 들고 투어를 은퇴한 분들의 리그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실히 나이에 따른 근육의 감소와 운동 능력의 어떤 하락, 이런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견주어 볼 수 있는 증빙이 되겠죠. 나이에 따른 근육 감소를 노화의 어떤 척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근테크라는 말을 합니다. 근테크 뭐냐, 재테크 같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종잣돈을 만들어 놓아야 어떤 불리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복리니까, 복리. 얼마나 누가 젊은 나이에 먼저 재테크를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40년, 50년 뒤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테크라는 말이 우리 젊었을 때 만 26세 무렵까지 누가 얼마나 많은 근육을 확보해 놓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령 이게 늦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이 나한테 있는 근육을 얼마나 상실하지 않고 보존하느냐, 유지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이 들어서도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재테크와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젊었을 때 많이 마련해 놓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오랫동안 버는 것, 돈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그래서 40대, 50대, 60대가 돼서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장기 이전에 근육을 많이 확보해 놓고 나이 들에 따라서 이 확보해 놓은 근육을 누가 오랫동안 보존하고 잃지 않으면서, 혹은 누구는 이 근육량을 더 늘릴 수 있는가, 이것이 건강의 척도가 됩니다. 근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요, 첫 번째 면역력에 있어요. 근육이 많은 사람이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 질환에 강하게 버틸 수 있고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당뇨에 걸릴 확률은요, 허벅지 두께에 반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육이 많을수록 당뇨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면역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왔을 때 회복하고 생존할 확률도 높아지고 외부에 감염될 확률도 낮아지고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근육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요. 근육량은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굉장히 큰 인자가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열을 내는 거죠. 그 이상 고열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체온을 지키는 데 근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낼 수 있는 기관은 간, 심장, 근육 정도가 있는데요. 간 우리가 뭐 쉽게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을 커져라 하면 키울 수 있나요? 간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열이 이렇게 나는 것이고요. 그 크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열을 내는 기관이 또 심장. 심장은 계속 움직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열 덩어리죠. 그런데 이거를 더 빨리 뛰게 하면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기관 중에 간과 심장을 제외하면 근육이 유일하죠. 근육으로 우리 몸에 열을 내는데 이 체온이, 기초 체온이 조금 높아지면요, 소화력이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우리 한의원에 소화가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요, 몸이 찬 분들이에요. 손발이 차고 배도 차고 추운 게 싫고 따뜻한 게 좋고 이런 냉체질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움직이세요. 식후에 산책하세요. 근육량을 늘리세요. 기초 체온이 올라가면 소화력이 향상됩니다. 우리 건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소화력이 향상돼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흡수할 수 있는 소화력을 향상시키는 것, 여기서 건강이 시작되니까 소화 안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매번 권합니다. 근육 운동을 하세요. 걷기를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세요. 홈트를 하세요. 유튜브 보면서 플랭크, 스쿼트, 팔굽혀펴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면 됩니다. 런지까지. 이렇게 실내에서도 굳이 헬스클럽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운동을 강조하냐?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건강 유지의 그 기본이 뭐냐? 근육량에 있습니다. 근육을 많이 확보해 놓고 될 수 있는 대로 잃지 않도록 하고 그 양을 유지하고, 더 욕심을 내본다면 근육량을 늘려보자. 이게 지금 우리 중년에서 해야 할 근육 관리, 근육과 관련된 건강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걷기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걷기가 운동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걷기부터 시작하자. 내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야? 등산. 내 몸을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동안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확실히 크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역시 운동이 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테크라는 말 유념하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은 근육량을 확보해 놓고 이 확보한 근육이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욕심을 더 내보자면 지금부터라도 근육량을 더 늘리는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한의사 한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